선진국에는 있고 후진국에는 없는 자본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 나라에만 있다는 이 자본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 자본입니다. 이번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성과가 새로 나온 책 제3의 자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공동 집필하신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 이 자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책 제목이 사회적 자본이 아니고 제3의 자본이라고 붙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까닭이 있으신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 그러면은 공장이나 도로 같은 물적 자본하고 또 기술이나 노동력 같은 인적 자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제3의 자본은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이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많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나 규범 또 사회적 네트워크 같이 이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 형태가 없는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자산인데 사실은 굉장히 사회에는 중요한 자산이죠. 사회적 자본은. 예, 왜냐면은 같은 인력이나 기술 또 자본을 투입해도 이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의 이제 중요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든 사례 중에 미국 뉴욕에 가면은 이 보석 도매상들이 있습니다. 이 보석 도매상들이 서로 거래를 할 때 수십만 또 많게는 수백만 달러치의 보석을 아무 담보 없이 서로 빌려주는 이런 신뢰에 기초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는 이 전체 세계 GDP의 75%, 그러니까 50에서 85%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이라고 분석을 한 적이 있고요. 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더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제3의 자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네요. 이게 없으면 사실 이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치르게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3의 자본을 특별하게 연구하고 또 집필하고 이렇게 책으로 내신 동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초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라든지 뭐 촛불 집회라든지 우리 한국 사회의 낮은 사회 통합 수준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참 낮다는 것들이 이슈화가 되었었는데요. 저희도 우리의 인적이나 물적 자본이 아무리 풍부해도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면은 한국 사회가 선진화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또 외부 교수님들과 함께 사회적 자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식사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신뢰 수준이라든지 뭐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왜 낮은지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하는 식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연구를 조금씩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신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좀 부족하고 또 한계성이 많은 것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왕 하는 거 범위를 좀 넓혀서 신뢰뿐만이 아니고 뭐 사회 규범이라든지 네트워크, 사회자본 사회자본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이 왜 낮은지 또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회적 자본이 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게 없으면 선진국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자본은 국가의 부우, 경제하고 그다음에 사회 안정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부를 증진할 수 있는 자본은 인적 자본이 될 수도 있고 물적 자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사회 안정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자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뢰가치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국가일수록 이 거래나 투자가 늘어나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신뢰가 낮은 지역에서는 금융산업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받기가 어렵고 또 이 사람들이 주식보다는 현금 소유를 더 선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소비하고 미래 이득을 맞바꾸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전반에 깔린 신뢰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7세기 캐나다에서 그 한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드 있죠. 트럼프 카드를 법정화폐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당시 캐나다는 프랑스 총독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근데 프랑스 왕실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돈을 공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직책으로 이 프랑스 당시 총독이었던 자크 두물이 예. 이 군인들이 사용하던 카드를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화폐로 사용한다. 예. 라는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 6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이 카드가 화폐로 사용이 됐습니다. 즉 신뢰가 있는 지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제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이 교육, 보건, 치안, 사회평등 수준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사회 안정이 이제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사회적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신뢰가 사회 자본을 가장 대표하는 요소라고 예. 알려져 있지만은 예. 신뢰 이외에 또 사회 규범이라든지 규범, 예. 또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든지 또 소득 불평등 같이 사회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사회 협력을 형성하는데 예.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선진국의 조건들이 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적 자본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거다. 제가 이제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예로 들어놓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신뢰도는 설문조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한 70에서 80개 국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남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서 yes, 맞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중으로 신뢰도를 추정을 하는데 예. 이게 국가별로 10에서 70%까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스웨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70% 정도가 남을 신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다. 반면에 예. 알제리 같은 국가에서는 10명 중에 1명만이 남을 신뢰할 수 있다. 아. 예,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조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략 한 30% 정도가 남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구 유럽이라든지 선진국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라는 측면 내지는 신뢰 지수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진국보다도 조금 더 낮은 이런 데 위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연구한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으로 나타났지만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ECD 국가, 예. 그러니까 30개 국가 중에서는 이 중하위권에 있다고 저희가 예, 이제 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회적 자본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기 쉽다. 이건 우리 개인이나 또는 국가나 기업의 활동이 적은 비용으로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네. 기업이나 경영 활동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시적,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은 기업의 생산성 증진하고 제품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먼저 노사 간의 신뢰가 증진되면 당연히 예. 이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생산성이 늘어나겠죠. 예. 또 이 기업 간의 신뢰도가 늘어나면은 서로 지식 교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개방형 R&D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 회사의 지적 재산하고 이 경쟁 회사의 기술력을 갖다 합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그렇죠. 요즘 그런 걸 하죠. 컨셉인데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좋은 사례가 이 프링글스라고 감자칩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마트 가면은 통에 그렇죠. 감자칩을 만드는 예. 회사인데 얼마 전에 프링글스에서 감자칩에 그림을 넣어서 매출을 신장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기술력이 부족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회사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조그만 제과점에 이 파티시 한 명이 이 과자에다 그림을 그려서 팔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예. 그래서 기술 협력을 통해서 감자칩에 그림을 그려서 매출이 크게 신장이 되는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그 파티시에 그 빵 만드는 분인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부자가 됐겠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예. 근데 기업의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또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 실리콘밸리에 가면 런치 2.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런치 2.0. 예, 점심 2.0. 예.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이제 회사의 직원들은 이 점심을 상대방 경쟁 회사에 가서 먹습니다. 상대방 회사에 가서 구내 식당에 가서 예. 그 경쟁의 업체의 이제 직원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도 넓히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교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놀라운 것은 이게 회사에서 이렇게 위에서 지시가 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4명의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예. 이 4명의 엔지니어가 당시에 야후라든지 구글,
그 회사의 점심이 굉장히 뷔페식으로 잘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몰래 점심을 얻어먹으러 들어갔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아, 도움이 많이 되더라.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IT 기업들이 이 런치 2.0 프로그램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좋은 사회적 자본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 와서 해코지 안 할 거다라는 어떤 신뢰가 있을 때만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아, 당연하죠. 예.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가 사회적 자본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쓴 트러스트인가요? 예, 그 책이 번역되면서 이제 굉장히 그 사회적 논의가 좀 활발했던 것 같은데 그 책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은 예. 후쿠야마 교수가 주장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또 했고요. 예. 또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 신뢰가 그 기업 규모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한국 같이 신뢰의 범위가 그 가족, 친족으로 국한되는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성장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한 예외가 우리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예. 70년대부터 이 대기업 성장을 위해서 이 국가 정책 주도하에 이제 많은 이제 정책이 있었고 그래서 후쿠야마 얘기한 것과는 좀 그러네요. 다르게 예.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 토양이 형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예.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뢰 같은 그런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나라가 선진국에 갈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사회적 자본, 이런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걸 안다면 이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예. 정직하거나 남을 신뢰하거나 이렇게 남과 협력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희한한 일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예. 개인의 생존에 그 도움이 안 되는 그렇네요. 행동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3년 동안 이 도너츠하고 베이글을 무인 판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아무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돈을 내고 이 빵을 사 먹었다 그럽니다. 예. 또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 또 극단적인 예로 이 전쟁에 나가서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행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그렇죠. 힘들죠. 예. 예를 들어서 미국 남북 전쟁 때 참전한 병사들의 20%가 전사했다 그럽니다. 그렇게 위험한 전쟁이었고 예. 임금 수준도 낮고 또 탈영에도 붙잡힐 확률이 굉장히 적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이제 병사들이 끝까지 남아서 임무를 완성했는데 예. 이런 신뢰라든지 남과 협력한 행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사회적 자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첫 번째는 문화적인 차이다. 각 사회별로 사람들이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하는 수준이나 양이 다르고 그 자발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서로 신뢰하거나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조직이나 사회에 대한 충성심도 늘어난다. 라는 이제 주장이 있고 예.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사회자본을 육성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 정부가 법이나 계약을 공정하게 집행하면은 그 거래 시 상대방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사회 신뢰가 구축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법제도가 국내 신뢰를 잃어버리면은 그 민간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예. 발생하는데 여기서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태리의 마피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네. 우리 사회적 자본이 낮은 대표적인 분야가 이 책 속에서 보면은 법질서 의식이 낮다. 네. 예. 그런데 법질서 의식이 낮은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는 규제 자체 또는 그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업하는 분들이 기업하면서 그런 어떤 규제와 만나게 되면 그게 좀체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로비라든가 또는 뇌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그 유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습니다. 연구하시면서 어떠시던가요? 뭐 규제에 대한 사례는 지금까지 뭐 너무 많이 나온 사례가 되겠고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법이나 규제가 너무 복잡하거나 또 지키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키는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킬 인센티브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이 복잡한 법과 규제가
이제 법과 규제를 안 지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면 우리 네. 사회적 자본도 좋아질 텐데, 아까 이제 사회적 자본이 없음으로 해서 사교육이 커지는 현상을 봤고, 네. 또 어떤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회적 자본을 키움으로써 또 이루어지는, 물론 기업가의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을 그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이 네. 있을까요? 저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7가지의 과제를 이제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이나 규칙, 원칙을 지켜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지역하고 이해 집단, 또 기업 간의 단절된 네트워크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합리적인 소통으로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 방향 아래 7개의 과제를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7개의 과제는 대략 그 중에 주요한 것은 한두 가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합리적 소통으로 사회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관계 당국의 좀 진실성 있는 대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한테 절대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게 법정에서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오레곤주나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에서는 반대로 의사들이 의료 사고를 냈을 때 내가 미안하다 사과를 해도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의사들이 의료 사고를 내고 환자한테 정말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환자들이 소송을 취하거나 아니면 합의를 더 잘하는 예. 이런 이제 좋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경제학 연구에서 이 말이 GDP의 25%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만큼 말이 예. 그러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소통을 잘해야 된다는 이제 저희가 과제를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책 중에서. 그렇군요. 네. 예. 말이 GDP의 25%다. 오늘 정말 재밌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도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사회적 자본 신뢰도 사실은 감정과 감성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성으로만 판단하면 사실은 사람을 믿을 수 없지만, 거기에 감성의 요소가 들어가면서 이제 소통이 되고 어떤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에 말이 GDP의 25%다. 소통이 중요하다. 예, 네. 역시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이제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선진화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박사님 정말 우리 사회에 지금 꼭 필요한 책을 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제3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